1. 서막, 엘릭서의 전설. 고대의 기록, 엘릭서의 기원. 옛날 옛적, 깊은 숲속에 숨겨진 한 고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릭서라는 이름의 신비한 무약이었죠. 모든 병을 치유하고 심지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줄 수 있다는 전설의 만병통치약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엘릭서는 인간 세상을 초월한 신들의 선물로 여겨졌고 오직 가장 지혜롭고 순수한 자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고대의 양피지와 금으로 장식된 책자에는 엘릭서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중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엘릭서는 어느 멀고 먼 땅의 현자가 신비로운 별빛 아래에서 신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 별빛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순간을 포착한 것으로 우주의 힘이 농축되어 있는 엘릭서의 재료가 되었죠. 현자는 엘릭서를 왕에게 바치며 그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곧 왕국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릭서가 어디에 숨겨졌는지 누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스터리 속에 묻히며 엘릭서는 그저 신화 속 이야기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치유의 약속. 엘릭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치유의 약속이 담긴 그 전설에 매료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무한한 권력을 갈망하며 엘릭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많은 탐험가와 모험가들이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대륙을 넘고 위험한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하늘을 나는 산을 찾아다니며 끝없는 사막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릭서는 마치 그들을 조롱이라도 하듯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릭서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꿈을 안겨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불러올 재앙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릭서를 찾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탐욕으로 눈이 멀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엘릭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고 그것을 신화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전설은 사람들의 마음속 어딘가에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엘릭서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다면 그 힘을 사용할 자가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그가 인류를 구원할지 아니면 파멸로 이끌지에 대한 물음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세계 속에서의 신화적 존재. 시간은 흘러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킨 시대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신화와 전설, 특히 엘릭서와 같은 이야기는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꿈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팟캐스트, 그리고 베스트셀러 책들에 이르기까지 엘릭서의 전설은 끊임없이 재조명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계에 저명한 고고학자가 한 인터뷰에서 그 신비로운 유물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엘릭서의 실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이 있다 고 말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온갖 추측과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은 한순간에 엘릭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전설의 무약이 현실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릭서의 발견, 의문의 유물, 학자의 우연한 발견, 모든 것이 그날의 우연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존 헤일즈 박사는 중동의 한 사막에서 고대 유적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팀은 몇 주째 성과가 없었고 끝없는 모래바람과 무더운 날씨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햇살이 사막의 모래 위로 반사되던 순간 박사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그 물체는 오래된 돌단지 속에서 나온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이 유리병은 고대의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유리 내부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는 직감적으로 이 병이 보통의 유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병 주위에는 고대 언어로 쓰인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엘릭서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기록들과 일치하는 문양이었습니다. 박사는 자신이 찾은 이 유물이 전설 속 엘릭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학자는 연구소로 병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병 속의 액체는 보통의 화학 성분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석이 거듭될수록 박사는 이 액체가 단순한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정말로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존 헤일즈 박사는 인류 역사에 남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디어의 광풍, 전 세계의 주목. 박사의 발견은 학계 내부에서만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던 연구가 한 연구원의 실수로 언론에 유출되었고 그것은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광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설의 만병통치약 엘릭서,
실제로 발견되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 기사가 모든 채널을 통해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발견에 열광했습니다. 미디어는 하루 종일 엘릭서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유명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헤일즈 박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방송국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인터넷은 엘릭서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신비로운 액체가 정말로 모든 병을 고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인류 역사의 최대 발견으로 환영하며 축배를 들었지만 반면 어떤 이들은 지나친 환상이 불러올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산업과 정부기관은 예상치 못한 이 발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엘릭서가 실제로 만병통치약이라면 그 영향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험을 넘어선 불가능. 첫 번째 기적의 치유. 엘릭서의 발견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이어지던 중 헤일즈 박사는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병 속 액체의 성분 분석이 끝나고 그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실험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환자, 즉 현대의학으로는 손쓸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말기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여성이 시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마지막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릭서 실험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그 결과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에게 엘릭서가 투여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그저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상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 문을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엘릭서는 기적의 무략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는 경악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세상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발견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헤일즈 박사와 엘릭서를 둘러싼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 세상을 바꾸는 엘릭서. 불멸의 유혹. 정치와 권력의 손길. 엘릭서가 기적의 약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자마자 그 영향력은 단순히 의료 분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엘릭서는 곧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 섰고 이 신비로운 무약을 손에 넣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비밀리에 엘릭서를 손에 넣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보기관들은 엘릭서의 존재를 둘러싼 치열한 첩보전을 벌였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엘릭서의 힘을 이용해 자국의 국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한편 엘릭서를 관리하고 있던 헤일즈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점점 더 커져가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박사는 인간의 복지를 위해 엘릭서를 연구하고자 했지만 점차 정치적 압력이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수많은 정부 요원들과 비밀 조직들이 그를 찾아와 협력을 강요했고 심지어 일부 권력자는 협박과 회유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엘릭서가 가진 불멸의 힘은 그들에겐 인간의 목숨을 넘어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유혹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박사는 결국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엘릭서를 모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힘을 남용하려는 자들로부터 숨겨야 할까요? 그는 자신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깨달으며 점점 더 깊은 갈등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위기의 의료산업, 약으로 인한 경제적 대혼란. 엘릭서가 치료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의료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엘릭서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현대의학의 발달과 의료산업의 필요성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약회사들은 곧바로 매출이 급감했고 수십 년 동안 연구 개발에 힘써왔던 신약들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엘릭서의 보급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그들은 엘릭서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각국 정부를 상대로 엘릭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엘릭서의 효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며 인류는 검증되지 않은 신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엘릭서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의료 종사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데 힘써왔던 그들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실직의 위기에 놓였고 병원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엘릭서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은 결국 의료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며 경제적인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릭서를 손에 넣기 위해 서로를 배신하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욕망, 대가를 치르는 자들. 엘릭서의 힘을 손에 넣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엘릭서를 구하려 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비밀리에 병을 확보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릭서는 그저 단순한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습니다. 엘릭서를 복용한 사람들 중 일부는 신체적인 부작용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무언가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상한 환각을 경험하거나 감정이 점차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릭서가 가져다주는 불멸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엘릭서를 손에 넣기 위한 싸움은 점차 비열해졌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엘릭서를 빼돌리기 위해 움직였고,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과 배신이 넘쳐났습니다. 한때 가족과 친구였던 이들이 엘릭서를 두고 서로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엘릭서가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은 오히려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을 드러내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했습니다. 헤일즈 박사는 그 모습을 보며 고뇌했습니다. 그는 엘릭서가 인류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 힘이 오히려 인간을 파괴하는 도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엘릭서가 정말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고통과 파멸을 가져오는 저주였을까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대가를 목도하며 그는 엘릭서의 진정한 목적과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4. 엘릭서의 어두운 진실. 부작용, 예상치 못한 변화. 엘릭서가 가져다준 기적은 점차 그 그림자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릭서를 복용한 사람들은 초기에는 마치 병이 사라지고 몸이 재생되는 듯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중 일부는 점점 알 수 없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 무언가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부작용은 감정의 결핍이었습니다. 엘릭서를 복용한 사람들은 점차 감정을 느끼기 어려워졌고 인간적인 공감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했으며 기쁨마저도 흐릿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의미가 사라지는 듯했고 인간관계는 차갑고 기계적인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엘릭서가 몸을 치유하는 대신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인 이상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급격한 노화나 신체의 변이를 경험했고, 어떤 이들은 몸의 일부가 점차 투명해지는 것 같은 기묘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과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도 엘릭서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분명히 엘릭서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 과학자의 내면적 갈등. 헤일즈 박사는 자신이 발견한 엘릭서가 이러한 어두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엘릭서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품었던 희망은 이제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엘릭서가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믿었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그저 파괴적인 불씨를 세상에 던져놓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는 엘릭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대의 기록과 과거의 발굴 장소들을 다시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엘릭서에 얽힌 숨겨진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엘릭서는 단순한 치유의 무약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대가로 요구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과 연결되어 있어 그저 육체만을 치유하는 대신 마음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는 자신의 선택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엘릭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박사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갈등 속에서 엘릭서를 파괴해야 할지 아니면 그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리의 인물 등장. 숨겨진 조종자. 그때 헤일즈 박사 앞에 한 미스터리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라자르라고 소개하며 오랜 세월 동안 엘릭서와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자르는 엘릭서의 진정한 기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인간에게 불멸을 가져다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엘릭서는 원래 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엘릭서는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라자르는 헤일즈 박사에게 경고했습니다. 엘릭서는 단지 전설 속에서 전해지던 기적의 무약이 아니며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과 결함을 반영한 어두운 힘이 담겨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엘릭서가 다시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지켜보던 숨겨진 조종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엘릭서를 통해 인류를 조종하려 했으며 엘릭서를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해 세상을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라자르는 박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엘릭서를 통제하고 그 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헤일즈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선 세력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릭서의 힘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헤일즈 박사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엘릭서가 더 이상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그 안에 숨겨진 어둠을 마주하기 위해 라자르와 함께 위험한 여정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엘릭서의 어두운 진실과 그것을 둘러싼 숨겨진 조종자들의 이야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순간, 선택의 갈림길, 엘릭서의 진정한 목적. 헤일즈 박사는 라자르와 함께 엘릭서의 진정한 목적을 밝혀내기 위해 고대의 기록과 전설을 더욱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문명의 기록 속에서 엘릭서가 단순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욕망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릭서는 불멸을 꿈꾸는 자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하는 무략이었던 것입니다. 엘릭서가 세상에 나타난 목적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의 기회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엘릭서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본 결과는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릭서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고 그로 인해 더 큰 고통과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헤일즈 박사는 엘릭서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이 힘이 인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봉인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엘릭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갈등. 엘릭서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그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엘릭서를 독점하려고 했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대중들은 엘릭서를 손에 넣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자신들에게도 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위와 폭동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고 사회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엘릭서로 인해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고 있음을 느꼈고 은밀하게 엘릭서를 없애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엘릭서의 위험성을 과장하며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속셈은 결국 엘릭서의 독점을 통해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헤일즈 박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엘릭서를 통제하려는 세력들은 점점 더 위험해졌고 그들은 헤일즈 박사를 제거하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라자르와 함께하는 여정은 점점 더 위험해졌고 그들은 세상의 질서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선택을 내려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희생과 결단, 주인공의 선택. 헤일즈 박사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엘릭서는 더 이상 인간의 욕망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고 그 힘은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다뤄야 했습니다. 그는 엘릭서를 다시금 봉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릭서를 둘러싼 탐욕과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는 엘릭서의 힘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엘릭서를 파괴하거나 봉인하려면 그 힘을 해제하는 열쇠가 되는 고대의 의식을 치러야 했고 그 의식은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라자르는 헤일즈에게 말했습니다. 엘릭서를 봉인하려면 스스로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헤일즈는 자신의 생명이 그 대가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엘릭서를 봉인하기로 했습니다. 라자르는 그를 돕기 위해 최후의 의식을 준비했고 고대의 장소에서 둘은 함께 엘릭서를 봉인하는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헤일즈는 엘릭서를 손에 쥐고 그것이 가져온 모든 혼란과 고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힘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엘릭서는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헤일즈 박사도 그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엘릭서의 힘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봉인되었고 세계는 다시금 혼란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헤일즈 박사의 희생은 엘릭서를 둘러싼 끝없는 욕망을 멈추게 했고 사람들은 그제야 엘릭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6. 반전과 결말. 전설의 진정한 의미, 밝혀지는 과거의 비밀. 엘릭서가 봉인되고 헤일즈 박사가 사라진 후 라자르는 마지막으로 고대의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유적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헤일즈가 봉인 의식을 치르기 전 남긴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트에는 엘릭서의 기원과 그 숨겨진 의미에 대해 더 깊이 깨달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릭서의 전설은 단순히 신들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과연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시험하는 거울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고대의 신들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며 동시에 그 가능성에 따르는 책임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엘릭서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였던 것이죠. 헤일즈 박사는 이 기록을 통해 엘릭서가 단순히 사람을 치유하고 영생을 주기 위한 무력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정으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만이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과거 수많은 탐험가들과 권력자들이 엘릭서를 찾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파멸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엘릭서의 진정한 의미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릭서의 진정한 대가,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엘릭서가 사라진 후 세상은 다시 혼란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엘릭서의 부작용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점차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감정의 결핍과 신체적인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릭서의 대가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헤일즈 박사의 희생을 통해 엘릭서가 가져온 힘의 진정한 대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힘을 손에 넣었을 때 겪게 되는 도덕적, 정신적 타락과 그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때로는 그들을 파괴의 길로 이끌 수 있으며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릭서가 사라진 이후 과학자들과 지도자들은 더 이상 불멸을 추구하는 대신 현재의 인간성을 유지하며 발전하는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릭서가 주는 환상적인 힘 대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릭서의 사라짐은 결국 인간에게 욕망을 제어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함을 일깨워준 것이었습니다. 마침표와 새로운 시작, 예기치 않은 결말. 엘릭서의 이야기는 마침내 끝을 맺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헤일즈 박사의 희생을 통해 엘릭서는 봉인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라자르는 엘릭서와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엘릭서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 봉인되어 언제든지 인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릭서는 단순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된 자를 기다리며 또 다른 차원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라자르는 고대 유적지의 한 벽면을 바라보며 거기에 새겨진 고대의 문양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문양은 엘릭서가 다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열쇠를 암시하고 있었고 그 순간 그는 인류가 언젠가 다시 한번 이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류가 엘릭서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를,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라자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아닌 준비의 시간입니다. 엘릭서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은 여전히 인류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성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엘릭서의 전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남기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설 속의 엘릭서, 그 신비롭고 위험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엘릭서는 단순히 모든 것을 치유하는 기적의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진 욕망과 한계를 마주하게 하는 시험이었죠. 헤일즈 박사의 희생과 라자르의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엘릭서의 전설은 끝이 났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힘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래의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힘이 당신 손에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현실 초월이 대신 상상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고 흥미로운 상상을 통해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